업계에서 오가는 은밀한 이야기 알아보는 오프 더 레코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산업부 이규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들고 나왔나요? 오늘은 좀 미국의 IT 기업들 실적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 미국의 IT 기업들.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미국의 IT 기업들 실적 뭐 좋든 말든 관심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실적보다는 그 실적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어떤 포인트들, 우리나라에 영향 미칠 만한 어떤 좀 실적 발표 중에서 그런 포인트들만 좀 골라서 말씀드리려고 오늘 가져왔습니다. 요즘은 직접 해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뭐 애플 뭐 이런 것들, 페이스북 관심 또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럼요. 네. 그러면 제가 또 그런 부분도 함께 또 말씀드려야죠. 네.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뭐 깜짝 실적으로 시장을 놀래켰던 애플 실적부터 좀 점검을 해보죠. 네, 일단 애플은 뭐 매출이 4.7% 늘었고 이익도 한 7% 늘었습니다. 그런데 뭐 견조한 성장세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제가 주목하고 싶은 포인트는 아이폰 판매량입니다. 원래 아이폰 판매량이 어느 정도 될 거냐, 분기 한 3,770만 대가 이제 평균적인 전망치였는데요. 실제로 판매된 걸 봤더니 4,370만 대. 뭐 거의 한 500만 대 정도 더 팔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많이 팔았는가를 봤더니 이제 여기에 좀 이제 주목할 포인트가 있는 것 같고요. 아이폰을 일단 많이 팔게 되면 애플이 지금 판매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이익률이 좋은 제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애플의 총 이익률도 37.5%에서 39%, 거의 뭐 100원 팔면 40원이 남는 어마어마한 이익률을 지금 보이고 있고요. 애플이 프리미엄 전략이 더 공고해질 거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이폰이 이렇게 더 잘 팔린다는 얘기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고가 전략을 취해도 계속해서 잘 될 수 있다는 뜻이 되고요. 특히 가장 선방했던 곳이 중국인데요. 중국에서 많이 판매량이 늘면서 애플이 이렇게 좋은 실적을 낼 수 있었는데, 한 가지 아이패드는 판매량이 오히려 줄었어요. 16%나 감소를 했는데 아이패드 판매량이 줄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평가가 나오냐면, 이젠 태블릿은 이제 안드로이드로 넘어갔다. 그래서 넥서스 7이라든가 아니면 삼성의 태블릿 PC라든지 다른 제품들이 워낙에 싸고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서 태블릿은 더 이상 아이패드가 차지하는 시장이 이제 좀 줄어들 거라는 예상이 되고 있고요. 반면에 폰에서는 프리미엄 폰이 아이폰에 더 위치가 좀 공고해지고 있다. 이렇게 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스마트폰 시장에 대한 우려들이 과도했다. 이런 생각이 이제 이번 실적을 통해서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애플 이렇게 좀 실적이 늘어난 배경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우리가 좀 항상 흐름을 볼 때 우리나라에서 아이폰이 이제 많이 안 쓰니까 그럼 사람들도 안 쓰겠지 생각하는데 그게 다른 아니라 나라에서 많이 쓰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폰을 쓰는 사람은 계속 아이폰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교체 수요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중국에서 새로 판매 시작했더니 이제 없던 시장이 막 생기면서 판매량이 늘어난 거고요. 그런데 기존 시장,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교체 주기가 그냥 그대로 유지되면서 크게 늘어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시장은 크게 안 늘는 상황에서 중국이라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면서 드러난 거기 때문에 아이폰 판매가 갑자기 늘었다라거나 아이폰 5S가 예상보다 굉장히 반응이 좋았다거나 이런 뜻은 아니고요. 그 시장을 하나 열었으니까 신규 시장이 열린 거군요. 그렇죠. 과도하게 볼 필요는 없고요. 반면에 이번에 돈을 많이 벌어서 애플이 좀 주목할 만한 포인트가 스티브 잡스가 떠난 이후로 애플이 좀 주주들을 눈치를 많이 보게 됐어요. 그래서 주주들의 이제 좀 자사주 좀 매입 좀 해줘라. 배당도 해줘라라고 해서 60억 달러를 지금 원래 쓰기로 했던 데다가 이번에 30억 달러를 추가해서 90억 달러를 주주들한테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뭐였냐면 애플은 왜 대화면품 안 만드냐라면서 주주들 요구가 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좀 언급한 내용 중에 대화면폰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제 이게 제가 볼 땐 앞으로 애플 아이폰이 더 판매량이 늘 수 있는 포인트는 이거다. 대화면 폰이요? 지금까지는 뭐 5인치가 안 되는 그 조그만 화면, 지금 저도 아이폰 쓰고 있지만 답답하거든요. 갤럭시 노트처럼 크다란 거 보시던 분들은 이제 아이폰 더 이상 작아서 못 보겠다고 하는데 지금 5.5인치, 6인치 폰을 지금 개발 중이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이제 이런 폰들이 나오게 되면 애플이 어떤 그동안에 삼성이 쥐고 있던 대화면 프리미엄 폰 시장에 오히려 애플이 진입하면서 경쟁이 좀 치열해질 수 있다. 그리고 애플과 삼성의 이런 대결이 치열해지면 반면에 프리미엄을 받지 못하는 저가 폰들이 타격을 많이 받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배당 비중 확대 뭐 이런 것들이 삼성전자의 어떤 이 주주 가치
이런 것들에 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시장에서 들려요. 네.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럼요. 당연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를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애플이 이런 정책들이 사실 그 애플 하나만 미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보면 애플 쪽에 납품하는 업체들이 그렇죠. 있고 삼성에 납품하는 네. 업체도 있잖아요. 근데 관련 워낙 업체들이 굉장히 많죠. 맞죠. 네. 그래서 이제 삼성이 이길 거냐, 애플이 이길 거냐 항상 여기에 관심이 많으신데 지금까지는 삼성이 좀 어떻게 보면 애플이 나가지 않는 시장을 좀 독점하고 있었다면 네. 앞으로는 여기서 좀 경쟁이 나올 것으로 예상돼서 애플 쪽에 그 납품하는 기업들에 또 한번 관심을 둘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맞아요. 애플 실적이 나오고 나서 국내 시장에서도 애플 수혜주 찾기, 뭐 이제 부품주라든지 네. 관련 소재주들 좀 상승세 보였던 그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애플에 이어서 페이스북 실적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페이스북도 깜짝 실적 내놨죠? 네, 매출이 25억 달러 나왔는데요. 이게 작년 동기에 비교해서 72%나 늘었어요. 야, 매출이 70%씩 성장하는 회사 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근데 봤더니 정말 네. 예상 외였어요. 아. 왜냐하면 요즘 페이스북 많이 안 한다고. 네, 그게 그런 이게 얘기들이 좀 있어서. 그 뭐라 그럴까 그 페이스북이 그동안 사용량보다는 네. 매출액이 안 따라왔던 거죠. 예를 들면 카카오를 많이 쓰고 있고 우리가 많이 쓰지만 카카오에서 돈을 얼마나 쓰고 있냐라고 보면 그냥 우리 메신저 보내고 있지 네. 돈은 안 쓰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페이스북에서도 비슷했는데 페이스북이 이제 여기다 광고나 이런 상품들 많이 넣으면서 사용자는 많으니까 페이스북에다가 광고를 노출하고 싶은 기업들은 많거든요. 네. 이 사람들 돈을 더 쓸 수 있게 해준 거죠. 그 뭐 비슷한 예로 네이버가 최근에 그 도입한 광고 중에 뭐가 있냐면 네이버에 삼성전자를 검색해 보시면요. 예전에는 삼성전자 주가 제일 위에 뜨고 그러니까 삼성전자 관련된 링크 사이트도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바뀌었어요. 뭐가 들어가는지 아시죠? 이 삼성전자 광고 이런 그렇죠. 게 들어와요. 맞아요. 그 마치 신문 그 백면에 네. 전면 광고 같은 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기업을 검색하면 기업이 자기들이 원하는 광고나 이런 보여주고 싶은 것들을 배치해 주는 거죠. 네. 일명 광고 같은 게 생긴 거예요. 근데 저거는 없던 광고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게 일명 광고 같은 신문에 일명 광고 같은 게 생긴 거니까 네이버는 저걸로 돈을 벌죠.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상품을 하나 넣으면 네. 플랫폼이 단단하니까 여기다 뭔가 추가되면 그만큼 매출이 늘게 되는 효과인데요. 네. 전 네이버가 저걸로 더 장사 잘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페이스북이 최근에 이런 광고들 많이 런칭을 하면서 매출이 좀 급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랑 제가 한번 비교를 해봤더니 매출액이 네이버가 한 분기 한 6천억 정도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는 한 2조 5천억 정도 나오니까 매출 한 4배 정도가 4배 되는데 이상 되네요. 네. 주가는 지금 6배 정도 페이스북이 더 높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걸 비교해 봤을 때는 뭐 네이버가 싸냐 안 싸냐 뭐 비교를 해볼 논란이 수 많죠. 있죠. 네. 그런데 뭐 여기서 또 페이스북에서 주목할 포인트가 뭐였냐면 모바일 비중이었어요. 모바일 비중이 59%. 그래서 네. 페이스북을 지금 PC로 사용하는 사람보다 모바일 쓰시는 분이 많은데 게다가 모바일 사용하시는 분이 더 늘고 있어요. 여기서는 그 가입자라고 얘기 안 하고 이분들은 미국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월 활동자라고 네, 하거든요. 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용해야 네. 이 사람을 가입자로 치는 거예요. 네, MAU라 그러던가요? 네, 맞나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한 달에 이용자가 지금 그 전체가 한 12억 8천만 명인데 모바일이 한 10억 명이에요. 근데 전체 활동자는 한 15% 증가하는데 모바일은 34%. 모바일 사용자가 훨씬 많이 늘었고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접속하는 사람이 8억 명인데 이게 21% 늘었거든요. 그런데 모바일에서는 무려 43%나 늘었어요. 네. 그러니까 모바일에서 점점 활동이 늘고 있으니까 이 관련된 매출이 더 늘어날 거다. 그래서 페이스북의 성공 관건은 뭐냐면 더 많이, 더 자주 모바일로 더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 네. 이게 좀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네. 여기 비슷한 형태를 보이는 쪽의 서비스를 찾아가면 좀 투자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 우리가 요즘 모바일로 주로 뭘 하시는지, 어디에 더 많이 접속하시는지를 보면 여기에서 어떤 투자의 해답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 미국 기술주 그동안 고평가 논란이 있었는데 네. 좀 이번 실적으로 이제 실적 발표로 약간 그 우려감 좀 잦아들겠네요. 그럼요. 페이스북은 이후에 이제 많이 호평을 받고 있고, 그동안은 그냥 가입자 는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실제 매출이 실적으로. 늘고 있으니까 네. 그만큼 이제 오히려 네이버 라인의 성장세에 대해서도 물음표를 쳤던 사람들이 그래 라인도 이렇게 더 성장하면 매출도 늘 수 있겠지라는 네.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아마존도 깜짝 실적 내놨습니다. 아마존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아마존은 이번에 21% 매출이 늘었어요. 근데 아마존은 이익은 안 따집니다. 왜냐하면 아마존 여태가 창사한 이후에 지금까지 이익을 거의 낸 적이 없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버는 돈을 다 투자해요. 아, 그래서 매출은 계속 늘어나는데 네. 그로 인해 생기는 돈을 다 투자하는데
아마존이 최근에 뭐에 투자하느냐가 어떻게 보면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보면은 그 포인트가 물류 비용이 최근에 2년 동안에요. 66%나 늘었어요. 아, 왜 그런 거죠? 이제 페덱스나 뭐 UPS 이런 데 계약을 하는데 네. 단가가 일단 많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그 집에서 아주머니들이 온라인 쇼핑 하시면 바로 다음날 오잖아요. 네. 그 주말에도 택배가 오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주말에 택배가 안 왔던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 배송을 도입을 해서 모든 건 다 바로 다음날 배송되게끔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요일 배송을 하려면 미국같이 인건비 비싼 데서는 인건비도 많이 줘야 되고 이러는 네.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인건비도 많이 올라갔고 그리고 이런 업체들이 단가를 너무 많이 요구를 하니까 아마존이 요즘에 직접 배달 서비스를 하려고 한대요. 그래서 아마존 택배가 만약에 등장할 경우에 네. 업계에서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국에도 좀 진출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만약에 아마존이 진출할 경우에 그러면 택배 회사들한테 수혜가 갈 것인지 아니면 아마존과 손을 잡는 그냥 택배 회사와 어느 곳이 제휴를 해서 아마존이 직접 배송을 하게 될 것인지 네. 여기에 따라서 수혜가 좀 엇갈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실질적으로 미국같이 인건비가 비싼 나라에서 네. 이 택배, 아마존 택배가 과연 등장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수익성에 과연 도움이 될지 약간 좀 의구심이 드는데요. 그 아마존은 그게 있어요. 뭐냐면 1년에 얼마씩 돈을 정액을 내면 무료로 배송해줘요. 지금 화면도 나가고 있지만 저 드론도 만들어놨습니다. 중요한 곳에서는 저렇게 로봇가 직접 날아가서 택배를 배달로 해주는 저걸 지금 개발을 했고요. 저게 실전에 곧 투입이 됩니다. 네. 그래서 아마존은 뭐 로봇으로도 배송하고 뭐 택배 그 트럭으로도 배송하고 네. 그거를 그 배송하는데 이거를 1년에 한 10만 원 정도의 돈을 받아서 네. 그걸로 이 10만 원 갖고 뭘 하냐면 10만 원을 내면 TV 공짜, VOD 공짜, 이북 공짜, 그리고 배송 공짜 이런 서비스들을 묶어서 하는 네. 거죠. 그러니까 아마존 안에서 얼마든지 당신은 편하게 지내세요라고 해주면서 그 서비스들 다 자기 안으로 품는 그런 전략을 네. 취하고 있습니다. 야, 그렇군요. 진짜 좀 아마존의 영향력이 앞으로 더 확대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진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진가는 약간 사뭇 분위기가 다른데요. 진가 실적 좀 안 좋습니다. 네, 진가가 사실 소셜 그 게임의 1세대 업체거든요. 그런데 이 업체가 매출이 무려 30%나 급락을 했어요. 네. 그리고 처음으로 적자 전환했습니다. 게임 회사가 적자 본다는 일이 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업체들이 왜 이렇게 무너지나 봤더니 이 진가라는 업체는 PC 중심의 회사였어요. 네. 그래서 PC 온라인에서 하는 업체였는데 모바일 쪽으로 대응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회사에서 주목할 포인트가 뭐냐면 이렇게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 와중에도 성장하고 있는 게임이 있어요. 진가 어떤 포커라는 게임인데요. 네. 진가 포커는 페이스북으로 연동을 해서 하는데 네. 페이스북에서 보통 좋아요를 누르면 이게 순위로 기업들 순위 매기잖아요. 네. 1등이 코카콜라인데 2등이 포커예요. 아. 이 진가 포커가 1등이에요. 전 세계 2등이에요. 네. 페이스북에서 가장 이렇게 사용자 많은데 네네. 이 매출은 계속 늘고 있다고 해요. 그 보니까 분기별로 한 500억 정도를 지금 벌고 있는데 네. 지금 진가에서 이거 페이스북으로 서로 포커를 치고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나라에서는 게임머니 충전이 불법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돈을 내면 돈으로 바로 게임머니를 환전해줘요. 아. 미국에서는 그게 불법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NHN 엔터테인먼트가 미국에 가서 이런 게임을 하겠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NH 엔터테인먼트 주목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한 게임 포커 맞고 한 게임처럼 잘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 쪼는 맛에 이 다양한 게임을 만들어 놓고 도박 게임 하면 한 게임이었는데 우리나라에서 규제 때문에 이게 성장하지 못하는데 오히려 미국에 가면 규제도 없고 이런 진가랑 맞붙어서 오히려 글로벌하게 카지노 게임으로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유기찬 기자 얘기 들으니까 미국 IT 기업의 실적, 한눈에 샥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우리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좀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고반장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예, 금요일인데요.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